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미션 포브 진행을 맡은 최기영입니다. 오늘은 영국 내셔널 갤러리 명화전, 이것만 알고 가도 입장료 아깝지 않다. 체크 포인트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전해줄 분 모셨습니다. 서울대 미술관장 맡고 계신 심상용 서울미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심상용입니다. 네, 교수님 오늘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전시회라고 불리는 이 전시회 좀 더 풍성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교수님께서 일일 도슨트, 일타 강사가 되어주실 텐데요. 네, 제가 워낙 문외한이다가 보니까요. 요거부터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사실 모든 예술 작품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교수님하고 제가 이 미술전을 관람을 하고 왔는데 교수님께서 보셨던 작품들 중에 이 작품은 이런 관점으로 보면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다. 이 작품 이렇게 그냥 지나치기에는 놓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싶었던 작품들이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제목이 거장의 시선 사람을 향하다 이랬었잖아요. 사람을 향하다라는 건데 그 향하다라는 건 방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 전에 어디를 보고 있다가 15세기, 16세기에 이제 방향이 사람을 향해서 이제 향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면 뭐 당연히 그 이전에는 무엇을 향해 있었겠는가? 아마 신이었겠죠, 그죠? 예, 신이었다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르네상스 16세기, 17세기 점점 더 사람들을 향했다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로 제가 좀 인상적으로 봤던 거는 뭐 결국 라파엘로의 성모자상인데 전시 초입에 있었는데 결국 이 전시 제목이 사람으로 향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파엘로의 성모상은 그 이전의 성모상하고 좀 달라요. 이를테면 아주 굉장히 사실적인 공간, 아주 원근법적으로 디자인된 그런 공간 안에 성모와 아기 예수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신성, 그리고 성모가 아니라 한 아이를 안고 있는 한 여성의 면모가 훨씬 강조된, 그러니까는 사람으로서의 성모와 사람으로서의 예수의 모습이 조금 부각된 그런 그 성모상인데, 그런 성모상은 그 이전에 비해서는 바로 그 시대가 갖고 있었던 그런 어떤 시대 정신, 어떤 시대적인 특성을 잘 나타낸다고 보여지는 거죠. 중세 시대에는 훨씬 더 신성화되던 그렇죠. 것들이 르네상스에 오면서 훨씬 더 인간화된 모습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근법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그 이전에는 내가 어떤 세상과 사물을 이렇게 볼 때 내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제3의 어떤 전지적인 관점, 하나님 또는 신의 관점에서 사물들이나 어떤 대상들을 보려고 했었던 반면, 이 르네상스라는 하나의 그 시대의 다리를 건너오면서부터는 그냥 내가 볼 때 가까이 있는 건 크게 보이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멀리 있는 건 작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 그림에서, 물론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그 그림에서 사실은 제1차적인 주인공은 작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심지어 성모상을 그릴 때조차도 이제 그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어떤 하나의 시대성으로 반영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 전시에 잠시 전에 얘기했던 그런 이 전시의 그 큰 컨텍스트, 사람으로 점점 더 시선이 신에게서 사람에게로, 하나님에게서 인간으로 향하는 어떤 그 큰 맥락을 잘 반영하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이제 한두 세기가 좀 이제 흐르면 렘브란트를 만나게 됩니다. 농산에 걸려 있는 작품은 63세 때 그린 자화상인데요. 그 렘브란트의 인생이 참 파란만장한데, 젊었을 땐 뭐 누구 못지않게 성공하고 주목받는 초상화가였고요. 그 아주 부유한 그 집안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죠. 근데 이제 인생의 어쨌든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도박으로 상당한 재산도 탕진하고 부인과 아이들이 병으로 뭐 죽고, 그리고 이제 초상화도 밀려들던 주문이 점점 끊기면서요. 왜 주문이 끊겼냐면, 렘브란트가 초상화를 그리면 물론 그 실력은 이미 대단한데 그림을 그리면 닮지가 않은 거예요. 초상화 그리는 사람의 니즈야 자기하고 똑같이, 근데 약간 더 멋있게, 아니면 뭐 조금 더 훨씬 더 멋있게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데, 렘브란트가 그리는 그림들이 점점 더
돈을 내고 초상화를 주문한 사람들의 요구에 안 맞는 거죠. 그렇게 해서 초상화 주문도 끊기고요. 뭐 가족도 다 없어지고 마지막엔 약간 좀 문학적인 이야기겠습니다만 정말 낡은 외투 하나 하고 밑창이 다 이렇게 단 구두 하나밖에 없었다. 렘브란트의 마지막이 그럴 정도로 렘브란트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은 그런 사람인데 그 63세의 초상화에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온 그런 아주 지치고 고단한 그런 어떤 한 인간의 모습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가 다는 아니죠. 거기까지 다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제 블랙박스 이펙트라고 그럽니다. 검은 상자 효과인데 마치 하나의 공간을 블랙박스 빛이 다 완전히 차단된 블랙박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위에 왼쪽 위쪽으로 작은 구멍이 하나 뚫어져 있고 거길로 이제 채광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각도에서 대상에 아주 강렬한 빛을 이렇게 핀 조명이 이렇게 가해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런 효과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흑과 백, 명과 암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교차하는 감각적이고 깊이 있는 그런 어쨌든 그 기법, 화법을 처음 시도했던 화가인데요. 그 왼쪽 위에서 떨어지는 한 줄기 빛과 그리고 정말 많은 사연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지친 초로의 노인이 두 가지가 이렇게 교차하면서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잘 표현된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렘브란트는 그 한 줄기의 빛에서 늘 하나님을 느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것이 은총의 빛이고 비록 내 삶은 초라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남는 것도 많이 없지만 그 한 줄기 빛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림 안에 어떤 초월적인 평화, 젊었을 때의 그 유명세와는 교환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가치 있는 그런 평화와 안식의 느낌이 이제 그 그림에 이렇게 배어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은 제 주관적인 감상일 수도 있지만은 그건 사실 렘브란트의 삶을 대변하는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는 생각이 있고 말씀 들어보니까 이 사실 전시관을 둘러보다 보면 유독 한 작품에서 오랫동안 시선이 머무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몰리는 작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렘브란트 작품이 사실 그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저한테는 적어도 그랬습니다. 저한테는. 저도 그 작품에서 꽤 오랜 시간 시선을 좀 두고 지켜봤었던 것 같아요. 한 가지 작품 정도 더 좀 소개를 해주자면요. 한 가지 작품은 제 이름이 잘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이름은 요아킴으로 시작되는 상당히 대작이 2점이 걸려 있더라고요. 아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한 로마나 이탈리아 쪽에서 그런 그림을 봤다면 아니 도대체 저런 천박한 주제들을 저런 신변 잡기를 왜 그려야 되는지 하고 의아심을 품었을 테고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그 그림을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시면 그 뒷부분에 이제 문틈으로 그 뒤에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보이거든요. 저도 기억이 얼핏 나는 것 같아요. 아주 작게 표현된. 그렇죠. 그 예수님이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이제 낙담한 베드로에게 그물을 다시 내려봐라. 그렇게 해서 다시 내려서 이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이제 고기를 잡았던 그런 일화에 대한 반영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미술사에서 보면 이제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시대가 일반적으로 금기시하거나 좀 불편하게 여기는 것들을 그려야만 되거나 그리고 싶을 때 작가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일종의 알리바이를 사용하기도 하고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들을 뒤로 약간 감추기도 하고 어둠 속에 감추기도 하고 렘브란트 같은 경우는 어둠 속에 감췄다고 하고요. 이런 디테일이 좀 숨어 있었네요. 아직 전시를 보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정도 포인트 꼭 기억하셨다가 전시를 관람하실 때 이런 포인트로 보면은 작품이 조금 더 재미있고 풍성한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전시라는 것이 작품을 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크리스천으로서 전시관을 찾은 분들이라면 이거 하나만큼은 조금 느끼고 나섰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 전시의 큰 테마는 그리고 퍼스펙티브는
사람 점점 더 신에게서 멀어져서 사람에게로 다가오는 어떤 과정이고 네. 자치고 단계거든요. 크리스찬들은 그런 어떤 그 이중적인 관점, 이 세계가 지난 5세기, 6세기 동안 어떻게 흘러왔는가 하는 것들을 내셔널 갤러리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추적해 가면서 동시에 그 골목골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무대의 저편으로 사라지고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부터 단절되는가 하는 그런 관점을 보면 제가 볼 땐 분명히 2배로 풍부하게 단지 그 그림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그림들에 표상되어 있는 역사의 흐름, 문명의 흥망성쇠를 같이 볼 수 있는 아주 풍요로운 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생각도 또 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이 무대 이면에 사라지고 인간의 그 이성과 지성이 전면으로 부상하는 거죠. 보드리아르가 그렇게 표현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 교회가 줄어드는 것하고 미술관이 늘어나는 것하고 이렇게 교차 곡선을 그린다는 거예요. 반비례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사람들은 자기 어떤 정신적인 이 공핍, 공백을 미사를 드리면서 채웠다. 그러나 오늘날 이 근대 시민들은 그 일종의 정신의 그 빈 자리를 미술관에 와서 뭔가 예술품을 감상하면서 채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납니다. 어쨌든 역사는 언제나 여러 가지 선들이 교차하는 것이에요. 여기 단편적이고 단선적이지 않거든요. 하나가 융성하고 하나는 쇠퇴하고요. 그리고 융성했던 것들이 다시 쇠퇴하고 새로운 질서가 또 나타나고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셨듯이 아는 만큼 보이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알려고 하는 만큼 보입니다. 예, 알려고 하는 만큼 더 많이 느끼려고 하는 만큼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아마 틀림없이 자기한테 말을 걸어오는 작품들이 있으리라고 봐요. 예, 그것이 렘브란트의 것이건 프란시스 대 고야의 것이건 그런 것 어떤 것들이 말을 걸어온다고 생각하면 잠시 멈추세요. 잠시 멈춰서 좀 어떤 영감이 조용히 솟아오르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저 작품이 다가와서 나에게 다가올 때를 좀 기다려야 돼요. 물론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그러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애를 쓰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전시에서 여러분들이 그 빅네임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만나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교수님과 말씀 나누는 동안 우리가 체크할 수 있었던 포인트들 이것만 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전시회에 찾아가도 훨씬 더 풍성하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거장의 시선 사람을 향하다. 네, 영국 내셔널 갤러리 명화전은 오는 10월 9일까지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서 선선한 가을까지 즐기실 수가 있을 텐데요. 전 세계 거장의 작품들도 관람을 하시고 교수님께서 오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정말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이 시대를 분별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깨우칠 수 있는 기회까지 좀 얻어가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더 미션 포부 최기영이었고요. 오늘 말씀 전해주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